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묻는다. 아직도 일을 안 하십니까? 아들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요즘 집값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든다. 원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평가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그들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쓰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1.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살다 보면 남이 내 삶을 평가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처럼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더 그렇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간단한 질문도 잘 보면 은근히 나를 평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직도 그 일을 하느냐? 자녀는 뭐하냐? 집값은 오르던데. 요즘은 어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한 기분이 들고 나 스스로 초라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평가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 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는 경제적 성공을 최고로 여기고 누군가는 자녀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꼭 내 삶에도 맞는 것은 아니다. 내 삶은 나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다. 내가 그 속도와 방향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최 씨는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아직도 그런 회사 다니냐? 요즘 그 업종은 별로라던데. 처음엔 속이 상해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지만 고민 끝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고 즐겁다는 걸 깨달았다. 나를 평가하는 건 그들의 관점일 뿐. 나는 이 일을 하며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한 뒤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평가하곤 한다. 친구는 벌써 은퇴 후 해외여행 다닌다던데. 나는 왜 아직 이렇게 바쁘지? 동창회에서 보니 저 친구 자녀는 좋은 회사 다닌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 직장이 없네. 이런 비교는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삶에도 누구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 한 사람이 부유하더라도 건강이 나쁠 수 있고 자녀가 성공했더라도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 결국 남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들 뿐이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만족할 때 찾아온다. 또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칭찬과 비난에 휘둘리지 말라. 칭찬이 사라지거나 비난이 생겼을 때에도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50대 중반의 정 씨는 주변에서 자녀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자녀가 예상과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의 칭찬이 멈추자 그는 큰 자책감에 빠졌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자녀의 선택이 무엇이든 나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 자신을 평가할 기준은 바로 나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그걸로 된다. 이처럼 내 삶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라.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2. 건강과 경제적 독립을 우선하라. 50대 이후에는 건강과 경제적 독립이 단순히 나의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를 주는 핵심 요소가 된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여유도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관계에 갈등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건강과 경제적 독립은 내가 나를 지키고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기반이다. 실제로 건강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진다.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을 즐길 체력이 없으면 관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진다. 건강이 나빠지면 스스로를 돌보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야 하므로 타인과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서울에 사는 55세 박 씨는 가족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 빠지지 않는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건강이 나빠져 모임에 나가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었다. 이번엔 그냥 쉬고 싶다는 말로 몇 번 모임을 거절하다 보니 점점 관계가 멀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그는 체력도 자신감도 잃어갔다. 하지만 박 씨는 늦지 않게 건강을 돌보기로 결심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점점 몸 상태를 회복했다. 결국 체력이 좋아지자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강관리는 거창한 목표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라. 하루 30분 걷기, 스트레칭, 적당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과식이나 음주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라. 건강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또 관계를 지키는 힘으로는 경제적 독립이 있다. 돈 문제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지나친 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부산에 사는 60대 조 씨는 자녀의 결혼을 돕기 위해 노후 자금을 대부분 사용했다. 처음에는 자녀가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챙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자녀와의 관계까지 틀어지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 있냐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 이처럼 건강과 경제적 독립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도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다. 내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어야 나는 관계에서도 더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관리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할 힘을 가지게 된다.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건강과 경제적 독립이다. 3. 갈등은 시간에 맡기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해와 실망이 생기기 쉽다.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 즉각 해결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곤 한다.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사실 시간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해결사다. 갈등 상황에서는 누구나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쉽다. 이때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오해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격했던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목포에 사는 주 씨는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제와 크게 다퉜다. 그는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서운함을 토로했고 형제는 내가 과민 반응을 한다고 받아쳤다. 결국 두 사람은 몇 년간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부모님 병원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 격했던 감정은 많이 희미해진 상태였다. 그들은 차분히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화해를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는 것이 현명한 경우가 무척 많다. 인연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염두할 것은 떠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 살다 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나
서로의 환경이 변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떠나는 관계를 흘려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대구에 사는 손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친구는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손 씨는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를 원했다. 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고 만남을 제안했지만 친구는 점점 연락을 피했다. 손 씨는 친구를 붙잡으려 애쓰다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행동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인연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관계는 담담히 놓아주고 내 삶에 집중하라. 그리고 화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때를 기다려라. 갈등이 생긴 뒤 화해를 서두르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를 요구하면 또 다른 다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화해는 서로의 감정이 진정된 후에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공주에 사는 강 씨는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척과 크게 다퉜다. 그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상대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다. 결국 그의 시도는 거절당했고 갈등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몇 주 시간이 지나자 상대가 먼저 연락해왔고 그들은 차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화해에도 적절한 시점이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기다려라. 모든 관계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거나 서로의 환경이 변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떠난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할 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기도 한다. 갈등이 생겼다면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감정을 정리하라. 떠나는 사람은 담담히 흘려보내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또한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의 힘을 믿어라. 떠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4.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취미를 즐기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진다.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해 사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이 생긴다. 그 시작점이 바로 취미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다. 취미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과정이다. 오랜 시간 가족이나 일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면 취미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 예로 서울에 사는 김 씨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김 씨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뭘까? 라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취미 삼아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꽃과 풍경을 찍다가 점차 사진을 공부하며 전문 장비를 마련했다. 그는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사진을 찍으며 그는 자신의 삶의 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났다. 취미는 이렇게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노력한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쉽게 소모적이 되고 나를 지치게 한다. 오히려 취미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대전에 사는 박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피곤함을 느꼈다. 그 자리는 과거의 추억이나 서로의 자랑이 주된 대화였고, 박 씨는 그 자리가 점점 의미 없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참여한 요가 클래스에서 자신의 삶에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더욱 진솔하고 의미 있었다. 박 씨는 억지로 과거의 관계를 붙잡는 대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취미는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찾게 해준다.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몰입은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온다. 또한 취미는 누가 대신 선택해줄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에 몰입할 때 행복한지를 고민해보라. 취미가 생기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불필요한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취미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 속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어간다. 무엇보다 취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다. 지금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그것이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5. 하기 싫은 일은 단호히 거절하라.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거나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참석해야 할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임, 부탁, 행사 등 다양한 자리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부담을 느끼기 쉽다. 하지만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고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꼭 옳은 선택은 아니다. 내키지 않는 일은 단호히 거절하라.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키지 않는 부탁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마라. 사람들은 종종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나빠질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탁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다가 결국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진심이 아닌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영월에 거주하는 김 씨는 매년 명절 때마다 친척들 모임에서 음식을 도맡아 준비했다. 매번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에 마지못해 일을 했지만 체력적으로 점점 힘들어졌다. 결국 명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게 결심했다. 이번에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고 친척들도 의외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명절 모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거절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다. 필요 없는 희생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때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다.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면 상대방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말끝을 흐리거나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내 의사를 분명히 밝혀라.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제 능력 밖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처럼 상대방에게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거절하면 오히려 상대가 내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또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벗어나라. 모든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라. 내가 즐겁지 않은 자리,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리는 과감히 거절하라.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하고 나를 소진시키는 모임은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는 은퇴 후 매달 열리는 동창회 모임에 나갔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갈수록 반복되는 대화와 과도한 회비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고민 끝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는 대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정 씨는 가까운 친구 몇 명과 따로 모임을 갖고 여유로운 시간을 들였다. 이제는 모임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변했다고 그는 말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쓰지 마라. 거절은 단순히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다. 내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상태여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기 싫은 일을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는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상대방도 나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 결국 우리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느라 흔들리고 불편한 관계에 지쳐가며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행복은 남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삶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어라. 내 몸과 경제적 독립을 지키며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말고 내 삶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은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를 가져라. 삶은 한 번뿐이다. 그 귀한 시간을 타인의 평가나 부담스러운 관계에 낭비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라.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자유롭고 단단한 인생을 시작하라. 당신이 원하는 행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